자, 주린이 투자클럽 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쌤과 함께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뉴스가 좋은 게 막 나와. 그러면 우리 주린이들의 특징은 호재 뉴스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호재 뉴스에 잡고 꼭지에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악재 뉴스는 안 좋아해. 그런데 오히려 악재 뉴스가 싸게 사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와 뉴스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좀 한번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자, 한번 그렇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이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니 삼성전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뉴스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얼마였죠? 원래는 250만 원이었어요. 250만 원. 250만 원짜리가 뭘 했어요?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을 100원으로 했더니 5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250만 원이었던 거를 삼성전자를 황제주라고 그랬죠. 누가 한 주 사면 250만 원짜리 누가 사겠어요? 어떤 개미가? 잘 안 사죠, 사람들이. 다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수를 오르고 내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니까 삼성전자를 내리면 지수도 내린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 올라갈 때 보면 지수하고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이 250만 원일 때는 주로 어떤 영역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만의 영역이었던 거죠. 이걸 누가 한 주를 사겠어요? 한 주 사면 250만 원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좀 사놓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거를 쥐고 흔들기가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게 5만 원이 되면서 국민주가 되는 거죠. 모두 너도 나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된 거예요. 근데 액면 분할을 5,000원, 액면가가 5,000원이었던 걸 100원으로 하면서 5만 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싸지니까 너도 나도 싸다고 사니까, 그래서 이게 9만 원이 갔어요. 9만 원이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450만 원이 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간 거죠. 엄청나게. 250만 원짜리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지만 5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100%를 갔어요. 그것도 언제 갔어요? 이때 코로나 폭락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여기서부터 그죠? 3월 폭락 이후에 1월 달에 여기 쳤거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쭉 내리면 1년이 안 걸려서 갔어요. 거의 100%가 갔어요. 2배가 올랐어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 나오는 주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가 1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11월 달이면 요때쯤부터, 그죠? 이게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요게 바닥에서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게 가는 건 많은 거야. 가는 게 많은 겨. 가니? 아니? 가니? 아니? 그렇게 바닥은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높여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요? 비행기가 뜰 때 어때요? 제일 바닥에서 출발할 때, 이륙할 때 3분에서 5분이 제일 위험하기도 하지만 제일 추력이,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알바 중에 최고가 알바가 비행기 뜰 때까지 미는 거 자꾸 쓰면 식상할까? 난 재밌는데 막 그러면서. 근데 너무 그게 잘 어울려요, 그 얘기가. 그래서 차력사가 트럭을 딱 그 입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물고서는 끌기 시작하잖아요. 큰 트럭을 몇 톤짜리를. 근데 끄는데 맨 처음 그걸 끌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끌었습니까? 끌 때 요령이라도 있나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분이 이제 이거를 끌 때 제일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그죠? 이 또 할머니, 그것도 중국 산동성
왕샤오베이 랄라이 할머니 사람을 저 몇 명 실은 거야. 한 열댓 명 싣고서는 랄라이 끈다 끌어 하오 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출발할 때래요. 그리고 출발해서 바퀴가 굴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가 않대요. 굴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니까 그 다음부터 가속도가 붙으면 이렇게 빵빵 날아가요. 종목이. 이게 이 3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개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에요. 다 떨려나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가니 오 짭짤해. 근데 아니 그러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걸 몇 번 하고 나면 이씨 짜증나. 버려. 안 가는 거야 얘는. 제가 초창기 때 현대차 그때 간다고 그래서 간 거는 확실히 알았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진상을 떠니까 못 갖고 가더라고요. 초보니까 이게 안 가는가 보다. 그러고 파니까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모든 종목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가니? 아니. 가? 아니. 그러면서 가잖아요. 이때 11월 달부터 계속 슈퍼사이클이 올 듯 하면서 또 뭐 3분기 실적이 아주 좋다고 그게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2월 달에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뉴스가 나왔어요. 12월 달에 1월 달도 계속 나와요. 뉴스는 11월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이 뉴스 한 번은 처음 나온 거 한 번 나온 거에 인식을 못해. 계속 나와야 돼. 뉴스는 계속 호재 뉴스는 계속 나오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야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그러니까 이게 딱 각인이 되는 거죠 우리 머리에. 그래서 이때부터들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 꼭지 치고 내려와서도 계속 그 뉴스 나왔으니까 계속 샀겠죠. 그래서 9층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8층에 물린 사람이 있고 그죠? 계속 그렇게 나온 거죠. 많이 앞에 오른 그림을 보여줘. 모델하우스 보여주면 그 다음에 얘가 또 갈 거야. 그래서 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 많이 올라간 것들을 잡고 늘어지고 있어. 이게 준이들의 특징. 이렇게 물린 건 답이 없어요. 이렇게 물린 종목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꼭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이름 잘 모르는 거지만 뭐 셀리버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물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때부터 계속 나와요. 이때 계속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이재용 삼성 총수 복귀 시나리오 사면 되는가? 사면 필요성 제기. 그리고 대구에서 보면 그 뉴스 찾다 보면 읽다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별의별 언론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뉴스까지 다 나오는데 대구 시장이 사면 요청을 했어요. 대구 시장이.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뉴스인데 보니까 삼성 라이온스가 2.5% 지분 2.5%를 대구시에 기부를 했대요. 이게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물론 11월부터 나왔을 때 그때 처음 나온 거를 캐치해서 잡았으면 좋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뉴스가 11월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빠른 사람들은 이때 잡으면 됐어요. 이때 잡았으면 얼마대야 이때가? 5만원대잖아요. 55,000원, 5만원, 55,000원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계속 이때부터 나왔는데 이때는 캐치를 못해. 이때 잡았으면 이렇게 올랐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나왔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그리고 실적이 또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계속 좋게 실적이 나오고 계속 슈퍼사이클 온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뭐 8만 전자 간다. 뭐 9만 전자 간다. 뭐 10만 전자 간다. 계속 나오니까 그때서야 준이들이 이때는 긴가민가 해.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이제 가나 보다.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그러니까 뉴스를 봤을 때 이게 많이 안 올랐어. 그러면 내가 이 뉴스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도 되죠.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싸다. 쌌을 때 뉴스가 나와서 샀다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언론 플레이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 얘기가 계속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뻥긋 올라왔는데 반등파라는 게 이것 반등파, 요거 반등파는 너무 약해. 왜? 반등파가 더 나오려면 큰 손들이 사줘야 되는데
7조가 개미들이 7조어치를 샀어요. 여기 7조가 8층에 9층에 8층에 7층에 다 물려 있어. 매달려 있어. 그러니 누가 이거를 7조 매물을 감수하며 올리고 싶겠어요. 신용도 많고. 그러니 자꾸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가 그다음 좋은 뉴스, 호재 뉴스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이재용 총수 복귀하면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린 사람들한테 이런 뉴스가 뭐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이제 이러면 가겠지? 근데 이런 걸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나 내가 물리었을 경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자꾸 찾아서 한다는 거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으면 근데 주가는 안 가고. 그렇다는 얘기. 객관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물린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시다는 분이 있는데, 제일 근데 잘 와닿고 제일 설명하기도 딱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1바였고요. 자, 2바는 요거는 이제 얘도 뭘 했어요? 액면 분할을 했어요. 또 액면 분할 설명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이라는 게 액면가가 있어요. 주식이 맨 처음에 상장할 때 액면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이 시작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처음에 상장하기 전에 받았던 사람들, 대주주 일가나 그런 관계인들은 액면가로 받는 거예요. 주기죠. 그러면 삼성가 사람들은 5,000원에 받은 거예요. 5,000원에 받아서 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0원으로 내리면서 5만 원이 됐지만 주수가 늘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100원에 받았는데 9만 원, 8만 원, 지금 6만 원, 7만 원이잖아요. 근데 세금 낸다고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가가 500원이었어요. 주당, 1주당 500원이었던 거를 100원으로. 이게 제일 설명하기 좋아요. 500원짜리 100원. 그래서 유통 주식수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싸 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똑같아요. 액면가 500원이나 100원은 똑같아요. 자, 500원짜리 하나 줄까? 100원짜리 5개 줄까? 어떤 게 좋아요? 이야, 5개 좋아요. 5개 주세요. 이렇게 5개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난 무겁던데. 이것도 500원, 이것도 500원. 똑같은 거예요. 단지 액면가를 100원으로 만들어서 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갔던 건데 17만 원 갔나? 카카오를 부자빠진 방에서 7만 원 그때부터 계속 사가지고 50만 원이 갔어요. 50만 원이 갔는데 액면 분할을 한 거예요. 10만 원으로. 50만 원이면 부담됐는데 10만 원 됐어? 싸네. 사가지고 17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75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500원 똑같은 건데 100원짜리 5개. 우와, 기분 좋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요번에 작정을 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폭락 때 요만큼 조금 빠지고서는 또 무섭게 갔죠. 뭐가 있었어요? 카카오가 이제 그룹으로 완전히 부상하는 요번 장에 맘먹고 상장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카카오 게임을 먼저 상장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58조 뭉칫돈 몰렸다. 청약 경쟁률 1524대 1 해서 공모주 청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돈이 많으면 많이 받나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봤자 5주, 10주 뭐 그렇게 받고, 그래서 먹죠. 먹는데 얼마나 먹어요? 얼마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모주를 청약을 해서 이게 확실하잖아요. 먹는 건 확실하니까. 들어오는데 이걸 통해서 주식의 입문들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주니들 분 중에 이 공모주 청약에 돈 좀 벌어볼까? 엄청 인기들이 있잖아요. 막 지금 막 따상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따상 막 SK 케미칼,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서 따상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나도 사면은 따상 막 그런 공모주 청약에 막 엄청들 돈이 많으니까 몰렸어요. 그러고 몇 주 못 받아서 조금 맛보고서는 아우 감질맛 나. 그래서 돈 좀 더 벌어봐야 되겠어. 그렇게 욕심이 동하게 만들어서 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의 입문. 입문은 청약을 통해서도 입문이 돼요.
전도사예요, 전도사. 청약은.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9월. 카카오가 대주주잖아요. 지주사잖아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 이 관련 수혜주들과 얘네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얘는 언제부터 움직인 거예요? 3월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작업은 들어간 거죠. 그 전부터 가기 시작하다가 3월에 아이쿠 잠깐 빠졌다 차가워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9월이 이때가 9월. 어때요? 단기 꼭지죠? 2020년 9월. 청약 뭉칫돈 몰렸다. 꼭지. 근데 이런 뉴스 보고 꼭 이럴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서는 이 카카오 게임즈 아이고 힘들게 새하얗게 달렸어. 몇 개월 달린 거야? 3월부터 9월 한 6개월을 이렇게 달렸잖아요. 올라가고 꼭지 할 때쯤 되면 이미 꼭지 돼서 쉬러 들어가. 나 좀 쉽게 새하얗게 불살랐어. 그리고선 1, 2, 3, 4, 한 5개월. 5개월을 쉬어요. 5개월 쉬고. 자, 이제 그리고 다음 선수, 다음 타자.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으니 그 다음에 뭐 상장하죠? 카카오뱅크. 그 다음 선수. 다음 선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58.3점 올렸다. 경쟁준 183대 2. 7월 27일 2021년 7월. 자, 그러면 2021년 7월은 어딘가요? 여기 7월 어떻습니까? 7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카카오뱅크 이게 공모주 청약 몰렸고 상장은 언제예요? 상장이 이때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3주에서 4주 남겨놨을 때 제가 요 모습 보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한 데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요 모습 나오고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탈출하실 분들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그리고 청약 끝나고 나서 더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이미 올라간 건 앞에서 선반영. 액면 분할까지 해가면서 액면 분할 여기에서 돼서 50만 원이니까 여기가 50만 원이면 아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액면 분할해서 친절하게 10만 원으로 만들어 드려요. 1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갔죠. 17만 원이면 7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갔다라고.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왔을 때에 이미 늦었던 거죠. 이미 많이 갈 건 다 갔으니 그 전에 아예 아싸하게 준비를 하든지 이걸 보고 들어가면 물리고 많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죠? 이럴 때 들어가 다들. 한 달 남았어. 아직도 한 달 남았으니까 들어가서 그거 확실하게 먹고 나오는 거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한번 해 드셨고요. 또 자, 카카오 게임즈 해 드시고 카카오뱅크 해 드시고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간 거예요? 17,000원에서 그죠? 여기 보이시죠? 최저가 17,000원에서 17만 원 가면은 지금 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10위 안에 드는 애예요. 얘가 그런 애가 얼마나 올라?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1년, 2년, 3년도 안 걸렸어요. 3년도 안 걸려서 그 10배가 올라갔어요. 얘가 무슨 중소형주예요? 이렇게 가볍게 빵빵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 반영이 많이 됐어요.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또 공모를 한대요. 카카오페이가 얘가 마지막 타자 같은데 공모주 청약 경쟁률 19 점점 줄어들어. 맨 처음에 1000 몇백 대 그리고 183번대 그 다음에 얘는 19.92대. 이제 공모주가 앞에서 많이들 해드셔서 이제 늦게 하는 애는 조금 인기가 시들시들해. 뜨겁지 않아요. 그래도 준거금 3조 8천억 돌파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죠. 돌파했다는 얘기는 뭔가 모르게 많이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앞에 거 비교하면은 세 발을 피거든요. 예, 지금 58조가 몰렸다는데 3조 가지고 돌파했다고 표현을 써요. 이거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죠? 그래서 3조면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교했을 때에. 근데 지금 얘가 이러면 또 먼저 쉬었으니까. 근데 얼마 쉬지도 못했어. 지금 카카오페이를 너무 빨라. 지금 조급하게 왜 이렇게 잡았을까? 언제요? 10월 26일. 엊그저께 나온 뉴스 저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또 갈 걸로 보고 또 이런 데서 이제 또 잡고 얘 가는 거야 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설거지 구간으로 보고 이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 얘가 반등파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마 이 반등파가 요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무모해요.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들어갔는데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뭐 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센 경우는 17만 원을 돌파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만 원 이상을 훌쩍 넘지 않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힘이 얘가 약해 지금. 그래서 요거를 먹으려고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오른 거 10배를 이렇게 해 드신 거를 설거지 해주러 들어간다?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많이 앞에 올라간 걸 보셔야 돼요.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삼성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자리가 얘가 많이 올랐으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꼭지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지에는 꼭 좋은 뉴스가 나온다. 왜?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꼭지 누군가가 많이 사서 올렸어요. 왜 올렸어요? 크게 먹으려고 올렸어. 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완성이 돼요? 크게 올린 그 가격에서 이때 팔아야죠.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이제 또 가는 거야 그러고 살고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거 너 원해? 줄게. 내 거 줄게. 그래야 팔아야 내가 이때부터 담아서 가져갔다면 10배 못 먹더라도 5, 6배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준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럴 때 들어가. 이럴 때. 왜 이럴 때 안 들어갔을까? 왜 이럴 때라도 들어갔으면 좀 더 조금이라도 먹었을 텐데 꼭 이러고 나서 이런 데에 17만 원, 15만 원, 14만 원 이럴 때 다 물려있어. 수두룩 빽빽해. 왜 이럴 때 다 물리는 게 주린이들의 특징. 그래서 제가 뉴스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제일 많이 넘어가. 이걸 제일 많이 덥석 물어. 이 미끼. 뉴스가 공신력이 있잖아요. 느낌에. 이렇게 해서 프린팅이 딱 돼서 나오면 내가 무슨 스토리를 써도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보여드리면 믿을걸요? 뉴스로? 믿을걸요? 주린이 투자클럽은 세계 유일무이한 주린이 방송입니다.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 인쇄체에 넘어가지 마시라. 뉴스에 넘어가지 마시라. 요즘 가짜뉴스도 많잖아요. 스드룩 빽빽.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는 게 삼성중공업도 감자가 있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유상증자가 있었나 뭐 하여튼 둘 다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의 흐름은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먼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현대로 넘어갔는데 보시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얘도 자본 감소가 있었어요. 감자라고 그러죠. 자본 감소가 있는데 얘는 어땠어요? 이렇게 코로나 폭락 이후에 기지개 피고 제일 바닥 확인형 만들고 이렇게 갔어요. 두산 애들이 다 갔잖아요. 근데 회사 분할 합병 있으면서 잠깐 정지했다가 이렇게 좀 더 가는 모습 나오다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뉴스와 함께. 그리고 자본 감소하고 다시 이제 태어났어요. 액면 분할도 하고. 17,000원대 이때 많이 올랐으니 17,000원대 갖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8,000원으로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오르니까 내려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뉴스를 봤을 때에 악재가 나왔지만 악재가 나왔을 때 얘는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은 어때요? 뭔데요? 왜? 얘는 관계없거든. 이렇게 코로나 폭락 이후에 기지개 한번 피고 제일 바닥 확인형 만들고 이 기지개 핀 걸 벗어나 박스권을 해서 관계없어. 아까 두산인프라코어하고는 다르죠. 두산인프라코어는 많이 올랐고 얘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자본 감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6,500원에서 뭐 5,000원 뭐 얼마 내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네. 7% 오늘 상승하네. 그러니까 악재이고 호재고 간에 뭐예요? 그 주가의 위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간 게 없어서 많이 오른 게 없으면 그렇게 그 반영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보면 오늘 얘 무슨 17%나 올르니 많이 올랐으니 많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많이 올랐다면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카카오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애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카카오페이 상장 뉴스가 나와도 못 가는 거는 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 뉴스건 악재 뉴스건 악재가 나왔으면 못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악재가 소화가 다 되고 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악재가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싼 데일 수도 있고 그거를 분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